쌍방울 그룹 시리즈 마지막 비슷하게 IOK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30.3%가 감소했고요. 영업손실이 43%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. 그리고 IOK라는 회사의 분석 결과 You're not okay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. 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쌍방울 그룹의 그 소유 지배 구조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봤고요. 요 5개 회사를 이미 그 분석 방송을 했고, 오늘 IOK 컴퍼니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를 분석하게 됐습니다.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기반으로 방송, 영상, 콘텐츠 등의 사업을 운영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9월 중 IOK 컴퍼니를 소의 전량 매각하려다가 취소했다는 그 공시가 보였고요. 쌍방울 그룹의 실제 소유주의 본업은 기업을 사고 팔면서 차익을 노리는 사냥꾼이라고 최종 판단이 됩니다. 뭐 그렇게 그 판단하는 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뭐 확신이 좀 없습니다만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. 그리고 관련된 뉴스로 IOK가 영화, 드라마, 공연, 기획, 제작 본격화한다. 그럼 그동안은 본격화 안 했다는 얘기고요. 아시아경제 10월 14일자 뉴스인데, 참고적으로 거기서 소개한 그 소속 연예인을 보면은 고현정, 조인성, 김하늘, 요 사람 알겠어요. 이성재도 알겠고, 신혜선도 알겠고, 김현주, 이건 남자 배우시죠. 연기력 좋은, 김강훈은 모르겠고, 구혜선도 이름은 들어봤고, 장서희도 그렇죠, 좀 들어봤고, 뭐 많은 우리가 익히 말하자면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는 배우, 가수 김태우도 뭐 좀 이제 나이 좀 많이 먹은 거고요. 더원이라든지 그룹 앨리스 등은 뭐 저는 잘 모르겠고, 등 다수의 아티스트들이 소속되어 있는 매니지먼트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재들이 알 수 있는 연예인들인데, 그 소속 연예인들이 좀 속된 말로 고령화돼 가고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 회사인 것 같습니다. 원가 회계 손익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스루프트 회계로 바로 소개를 해 드리고요. 매출은 106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152억보다 30.3%가 감소했고요.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는 29.6%가 감소했습니다. 그러니까 덜 감소했다는 얘기는 사실 매출 그 변동비가 더 증가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. 그리고 뭐 상품이 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. 스루풋이 104.8%나 크게 감소했습니다. 그리고 스루풋율도 1%가 하락을 했고 운영 비용이 44.1% 감소시켰습니다만은 생산성은 뭐 그 제로고 작년보다는 그래도 0.03포인트 더 떨어진 거로 이렇게 됩니다. 금액상으로는 그래도 43%가 영업손실이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 재고자산은 그 상품 판매가 좀 있는데 연말에는 뭐 상품 재고가 다 없는 거로 되어 있네요. 이게 좀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제가 무형자산을 여기다가 표현을 했는데 무형자산이 그 작년에 뭐 한 97억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79억이면 한 20억 정도가 이제 그 분기별로는 그 줄어들었는데 제가 그 경영평가지표로 얘기할 때 그 제조업이 아닌 경우, 제조업은 재고 회전율로 경영평가지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서비스업인 경우에 뭘로 할 거냐 그러면은 상황 봐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 두퐁 T 회전율로 하고 근데 이 그 IOK 회사는 무형자산이 연예인들하고의 뭐 계약 관계를 하면은 또 그다음에 연예인들한테 투자하는 돈이 있고 뭐 그렇다면은 그게 무형자산으로 잡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돼 가지고
그래서 그 무형자산의 회전율이 높아야 돈을 버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. 그것을 뭐 그 캐피탈라이제이션 자본화라는 표현인데요. 그 무형자산을 자본화하는 것으로 인식해서 분석을 했다. 이렇게 이 말하자면은 그 유식연 하는 식으로 좀 표현해 봤습니다. 소속 연예인들이 이제 나이가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회사가 영화 드라마를 제작하려고 한다는데 그렇게 되는데 어깨에 너무 늦게 참여하는 그 수준 아니겠느냐 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. 그리고 경영평가지표를 그 무형자산 회전율로 봤을 때 전년도 1.6회전인데 1.3회전으로 떨어졌으면 그만큼 활동이 저조하고 매출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. 수익률도 크게 하락을 한 거죠. 그리고 레버리지율이 많이 올랐어요. 12.3%나 증가했는데 돈을 좀 더 차입을 했다는 얘기죠. 그러나 이제 현금 버퍼율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는데 기본적으로 50%가 안정선인데 안정선의 한 3배 가까이 전년도에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그 투자할 그 자금 여력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그 회사의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그냥 그 전체 금액 136억 원만 나와가지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제가 역산해가지고 집어넣은 건데요. 여기에 그 상품이란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품의 매입 및 변동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그 내역이 뭐 구체적인지 몰라도 역산을 해가지고 운영비용은 판매관리비하고 똑같다고 봤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 뭐 현장 운영비용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. 그래서 주요 운영비용을 보면은 어, 뭐 위에 있는 그 써놓은 얘기를 좀 먼저 읽으면서 말씀드리면은 매출이 30% 감소했는데 인건비는 66% 감소시켰다. 직원 수는 24명을 해고했다. 인당 평균 임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졌다. 고임금자들을 해고한 것인지 자진 퇴사한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. 인적자산이 취약해졌다고 추정이 됩니다. 한 6억 원 나가던 인건비가 12억 원뿐이 안 나갔어요. 그 60, 거의 6%나 감소했는데 직원 수는 24명. 퍼센테이지 계산해 보면 한 27% 정도 그 감소가 됐는데 인당 평균 임금이 연봉으로 보더라도 2,300분이 그 예상이 안 됩니다. 작년엔 그래도 5천 가까이 됐는데 반 정도로 이렇게 뚝 떨어져 가두고 그 고임금 사원이 나갔더라도 저임금 사원만 남았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 정도 연봉을 가지고 뭐 따로 용돈벌이를 이게 그 정규직이 아닌지 정규직인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버틸 수 이게 또 주인이 바뀐 이후에 그 발생한 사건들이란 말이죠. 이거 봐가지고는 이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그게 우려스러운 바입니다. 지급 수수료도 뭐 죽을 사자가 4개나 나오네요. 이상하게 44.4%나 감소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3분기 실적까지 해서 연말까지 예측을 해보면 한 170억 정도 하지 않겠냐. 그러면은 이 적자였으니까 그 손익분기점 그 제로를 했을 때 역산을 해보면은 한 170억 정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냥 170억 한다 그러면 한 9,100만 원 정도면은 이제 그 손실을 벗어날 수 있는 매출액이 한 170억 되겠다. 그럼 노력을 조금 더 한다. 10%를 노력을 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드라마나 영화 제작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결국 연예인 활동으로 그 연예인들이 돈을 벌어줘야 이 회사도 그 수익이 나는 이 매출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뭐 어떻게 해도 영업부문 쪽에서 이 말하자면은 이 연예인들이 그 발탁이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10% 정도는 3분기, 4분기에 뭐 좀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뭐 조금 남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그런 활동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한 170억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
9,100만 원 적자로 숫자로는 계산이 됩니다만은 뭐 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조업이나 이 서비스업이나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스루풋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연말까지 최하 200억 매출을 일으켜야 하는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.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보아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죠. 이게 3분기까지 106억 했는데 어떻게 207억을 할 수 있느냐. 그러니까 그 손익분기점 산식은 운영비용 나누기 스루풋율이거든요. 요게 이제 그 프로핏, 그 영업이익은 없다 보니까 이게 손익분기점인데 200억을 4분기 동안에 결국 100억을 할 수 있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죠. 어쨌든 그거를 뭐 획기적인 어떤 무슨 히트작을 연예인을 개발을 해가지고 만약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 편당 어떤 뭐 나가는 이 계약권이라고 봤을 때 200억 정도로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지 않겠냐. 그러면은 이 경우에 28%의 매출 변동비니까 히트 치는 연예인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들을 28% 우리가 더 추가로 4분기에 쓰고, 그 다음에 이제 슬픈 율을 거의 뭐 제로 상태인데 우리가 한 18%는 먹어야 되면은 이게 그냥 한 200억이라고 그러지만 요거 그냥 2천만 원이라고 그러죠. 1,000원 단위로 얘기를 해서 2천만 원짜리 계약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한번 세워본다는 얘기죠. 그거를 이렇게 밑에다가 좀 표현해 봤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게 히트해 가지고 연예인이 히트해 가지고 계약이 말하자면은 2천만 원에 이번 단편 출연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뭐 안 남지만은 한 768원 정도 적자지만은 이거는 2천만 원이니까 한 76만 8천 원 정도 적자긴 하지만 이 정도도 그래도 성공한 거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스루풋식으로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사람만의 히트작을 내는 게 아니고 뭐 매니저들이 노력을 하는 건지 해당 매니저들이 다 있을 건데 뭐 어떻게 또 노력을 해가지고 뭐 많이들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 그래서 뭐 PD를 상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접대도 있을 수 있겠죠. 접대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데 이런 계통이 참 먹고 살기가 쉬운 게 아닌 모양입니다. 보면은. 그래서 2회전 무형자산 우리 연예인들을 자산으로 보니까 인간을 어떻게 물리적 자산으로 보느냐 그러면 제 시각은 그분들이 뛰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분들을 많이 뛰게 해야 된다 이거죠. 근데 많이 뛰는 것도 아니고 한 전에보다도 한 19.2%만 더 노력을 해가지고 더 뛰어주십시오. 사람은 뭐 체력이 보통은 한 30%는 남겨두고 최선을 다한다니까 생존을 위해서 왕년에 운동을 해본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. 19.2%도 노력하는 것은 좀 충분히 가능하다. 그렇게 되면은 아마 2,760만 원 정도 뭐 계약을 좀 증액시켜서 할 수 있지 않겠냐. 그러면은 한 36만 8천 원 남는다 한 편당. 그리고 뭐 그런 MGT 매니지먼트를 못하고 그냥 뭐 2천만 원에 끝낸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76만 8천 원이 된다. 뭐 이런 얘기가 돼 있어요. 갭이 한 113만 6천 원 정도 편당으로 따진다면은 뭐 그 정도 이 범위 내에서 연말 매출이 일어나기를 기대해보는 그런 어떤 실습이라는 연습 게임을 좀 해봤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작년 말에 1410원이었는데 478원으로 장부 가격 대비 지금 38%뿐이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. 뭐 성과도 뭐 안 좋은 건 뻔한 거고요. 그리고 디모아라는 데가 19.2%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고요.
또 미래산업이라고 좀 옛날에 어디 들어본 데 같은데 5%좀 5.3%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미래산업도 결국은 쌍방울 쪽에서 들어온 데 아닌가. 그래서 디모의 최대 주주는 또 비비안으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보니까 미래산업은 어떤 기업일까 또 사실 궁금증을 자아냅니다.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난 이후로 미래산업에 대해서도 어떤 회사인지 분석을 해보는 것으로 예고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